시청자 여러분은 마음 정하셨습니까? 20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선거 엿새를 앞둔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선거 당일까지 공표, 보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깜깜이 전국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깜깜이는 판세보다 정책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갖은 핑계를 들면서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에 불참하고 제1야당은 정책 토론을 하자는 여당 측의 제안을 급이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모르면 안 되겠죠. 투표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부터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투표의 힘은 이번 주 동안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대표 공약들에 대해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녹색당 신재 후보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녹색당 비례대표 신지혜입니다. 예, 네. 먼저 그 녹색당이 어떤 당인지, 네.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당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녹색당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녹색당은 뭐 생명, 평화, 그리고 생태,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상상하고 있고요. 네. 연암동수제라든지 아니면 대의원 추첨제라는 재미난 정치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예, 어제 선관위가 주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에 가셨었죠? 네. 거기 가셔서 모두 발언에 시간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개인한테 계속 하던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 다들 과로 사회, 그리고 성장 중독 사회, 노동 중독 사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저녁이 없는 삶,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잃고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꿈과 목표가 없어졌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네. 이번 총선에서도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중시 정책들을 다른 정당에서 많이 내고 있는 걸 보면서 몇십 년 전에 계속 통용되던 경제 성장, 그러니까 예전의 목표들을 계속 미래에 투영시켜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달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시금 우리의 꿈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뭔지,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걸 상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로 던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녹색당 하면 선입견이라는 게 사람들이 환경운동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정당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왜 그 정당으로 만드셨고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시는지, 또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운동도 같이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녹색당은 2012년 그 일본에서 터졌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게 그 시발점이 되어서 만들어졌는데요.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 생태운동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시민단체처럼 보여진다면 그것도 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의회 안에서만 펼쳐지고 시민들 사회 현장,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 자리에 없고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그 정치적 현장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시민단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뭐 생태운동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삶의 운동이라고 삶의 해주시면 운동. 어떨까요? 그렇게, 저희는 거리의 정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거리에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녹색당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발의하고 또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본소득을 이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사실 노동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차별점이 있나요? 네. 우선 저희 전체 공약은 그 2016년 총선에 비춰서 공약은 11가지 의제를 바탕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많은 정책이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셨던 기본소득 정책과 그다음에 교육 정책, 그리고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인데요. 뭐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월 40만 원씩 제공하자는 정책입니다. 그 1차적으로는 노인, 청소년, 청년, 장애인 그리고 농민에게 지급을 하고 2020년에는 조금 더 증세를 해서 2차 분으로 그 15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고요.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과는 그 세금을 어떻게 물리냐, 재원 마련 방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생태세를 물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생태세 같은 경우엔 지금 공유제를 쓰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뭐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생태적으로 예를 들어 핵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세금을 물리자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금액도 많이 다릅니다. 뭐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제안하고 있고요. 녹색당은 40만 원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은 이제 학교 정책, 교육 정책은 개보수만으로는 좀 힘들다.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나누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수면을 보장할 수 있는 수면 보장법을 만들자. 그리고 계속돼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그 인권 보장법을 계속 그 제정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핵발전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원전 그 개수가 이 토지에 비해서 그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그 전 세계적인 기조를 보면 재생에너지로 다들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산업 기반을 다져놔야 된다. 뭐 이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녹색당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발을 했나요? 녹색당은 전면 투표제로 했고요. 1인 2표제로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그 투표 참여하신 분들이? 당원 제가 정확한 수는 잘 뭐 모르겠는데요. 대략, 한 60% 넘게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번에 지금 이제 당선이 아니고 뽑힌 분, 비례대표 1번으로 뽑히신 분이 다큐멘터리 감독이신가요? 네, 지금 황윤 감독님이시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시기도 한데 동시에 동물권을 그리고 환경을 기반으로 활동을 활발히 해오시던 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물권 보호가 그 녹색당에서 주장하는 그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나요? 네, 또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동물권뿐만 아니라 뭐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지만 다른 정당에 비해 동물권 같은 경우에는 훨씬 체계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뭐 길고양이를 보면 아시겠는데요. 보통 지금 정책 중에 다른 정당들 정책 중에 길고양이에 관한 정책, 그다음에 동물원에 관한 정책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 길고양이 TNR 정책이라든지 동물 원을 지금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어떠한 허가나 제도 없이. 그래서 그것에 동물원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동물 생명을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떠한 사물, 그 다음에 재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상 동물에 대한 권리를 집어넣자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도 생명 존중의 권리를 같이 집어넣자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네, 뭐 그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왜 지금 사람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인간도 먹고 살기 바쁜데 동물까지 이야기해야 하냐?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인간 권리의 가장 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살만한 세상이라면 사람 그 약자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한 세상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녹색당이 혹시 지역에도 후보를 내셨나요? 네, 지역구 5명. 5명. 주로 어디에 나가셨어요? 지금 서울 중심으로 뭐 종로, 동작, 그다음에 과천, 서대문, 그다음에 대구 이렇게. 비례대표는 몇 명이시죠? 비례도 5명입니다. 5명. 그러면 목표 의석은 몇 석이세요? 저희 의지는 5석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목표는 1석입니다. 저희가 아직 원외에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임기 순환제를 지금 이번 총선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해서 그러면 한 분이 먼저 하고 다음 분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만 들어가도 우린 2명이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에서 한두 석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적으로 보면 한 석 정도를 목표로 할 수 있는데 한두 석 가지고 들어가서 과연 녹색당이 지향하는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녹색당은 계속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이 정책도 모든 그 당원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문가 당원들 포함해서 함께 모여서 만든 정책인데요. 예. 그럼 그 정책을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 원내 진입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한 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당원 9천 명이 함께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번 국회 내에서 새로운 정치 실험들을 계속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다른 녹색당, 그러니까 다른 그 정당으로 하여금 약간 좀 영감을 주는 정당이었어요. 예컨대 가장 먼저 그 여성 할당제 제도를 예. 실행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새로운 그 에너지 정책 같은 것들을 제안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진일보할 수 있게 하는 정당이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녹색당이 한 석이라도 차지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여태까지 정치 운동을 해왔던 것처럼 이 정당들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이 정치를 네. 조금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녹색당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원들이 대략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우선은 이전에 예. 뭐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되셨는데요. 예. 지금은 그 구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일반 시민분들, 그 다음에 뭐 과학도라든지 뭐 전혀 다른 곳에 계시는 시민분들도 참여하고 계셔서 예. 하나의 줄기로만은 좀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럼 약 9천 명 정도 되나요, 당원이? 네, 이번에 그 총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많이 늘고 있어서 9천 명 넘었습니다. 그럼 다른 소수 정당과 비교하면 규모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건가요? 네, 그렇죠. 뭐 물론 그 어떤 정당께서는 그 예. 만들어진 지 얼마 만에 막 몇만 명씩 모으고 하셨지만, 그렇죠.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단체라든지 뭐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니라 정말 지역 내에 그 각자 삶을 살고 계시던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더 출마하신 분들은 1,500만 원씩을 기탁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마련을 하셨어요? 저희가 네. 그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네. 고민이 있어요. 네. 과연 개인이 그 후보로 나온다 그래서 1,500만 원 그러니까요. 기탁금을 다 내야 되느냐. 네, 네, 맞아요. 그 금액도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정당 안에서 당원분들이 좀 십시일반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모아서 선거 자금, 그다음 기탁금 다 마련해냈습니다. 개인적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네. 신재 후보는 어떻게 해서 녹색당에 들어오게 됐고 왜 이 정당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두발 자유 운동을 했어요. 그때 가졌던 질문은 왜 이렇게 사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지? 왜 어른들은 학생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시선을 갖게 됐는데요. 사회를 보는 눈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정당 정치에 좀 뛰어들었어요. 당시 제가 중학교 때 예. 민주노동당에 네.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러셨군요. 가입하면서 뭐 어른들이 네. 정당 내에서 많이 싸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게 물론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정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대로 넘어오면서 2012년도에 녹색당이라는 게 창당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녹색당이 아까도 말씀한 거리의 정치 이런 얘기도 하셨고 실천의 정치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다면 2012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들이 어떤 걸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다들 많이 아시는 건 뭐 예. 밀양 송전탑 네. 싸움 같은 게 있겠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는 그 대도심의 전기 사용을 위해서 그 어르신들이 몇십 년 동안 일구시던 논밭을 정부가 그냥 강제 수용을 해서 거기에 송전탑을 이렇게 딱 꽂는 사업이었잖아요. 지금은 송전탑이 들어섰지만서도 녹색당은 그 어르신들 옆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싸워왔고요. 뭐 두물머리도 그렇고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네, 그렇죠. 문제도 그렇고요. 네. 이제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존 정당들이 문제 삼거나 정책으로 입안되진 않지만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국내 안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한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뭐 설악산 케이블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잖아요. 제1야당에서 비례대표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분을
넣은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태에 대해서 또는 녹색 운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야당마저도 네. 녹색 운동에 너무 관심 없잖아요. 네. 또 심지어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 집어넣을 정도면 네. 별 관심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 네. 녹색당의 당원으로서 비례대표 후보로서 그런 제1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대한민국 정당, 지금 이 원내 진입한 정당 중에 과연 진보 정당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이미 그들도 진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해서 거기다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정치가 뭔가, 그리고 정치는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 없이 그냥 한석을 어떻게 더 차지할 것인가를 상상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 더 녹색당이 더 들어가야 한다. 지금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바쁜 정당이 아니라 원외에서 계속해서 싸워왔던 정당들이 들어가서 그 마음과 그 뜻을 갖고 운동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정치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녹색당이 번호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투표용지 보니까 뭐 엄청 길더라고요. 네. 어쨌든 정당 투표에 또 중요하니까 기호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권자들이 녹색당에 투표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기호는 네. 니은인데도 불구하고 15번이고요. 네, 네. 15번 녹색당을 한번 찍어주시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고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정치 실험들을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원내 진입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새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다르게 이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만 봐도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월급 300만 원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월급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국가 전체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녹색당은 그게 아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그것은 대안적인 정치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지 않거나 불행함을 느끼시는 시민들이라면 이번에는 새로운 정당을 뽑으셔야 하는 게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한 삶이란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보상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 정당이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꼭 원내 진입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